일반 왕자들의 삶은 어떠했나? 세자를 제외한 일반 왕자들을 부르는 호칭은 시대마다 달랐다. 먼저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적 마인드가 강해서 정비소생과 후궁의 소생을 명확히 구분했다. 사람이란 자기 출생의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논리인데 첩의 소생이면 처의 소생보다 낮은 대우를 받는 게 인간의 도리라는 것이다. 때문에 정비소생이냐 후궁소생이냐에 따라 왕자들의 호칭이 달랐으니 다음과 같았다. 세종의 형인 효령대군과 영인군 시절의 영조의 모습이다. 정비소생은 대군의 호를 받았고 후궁소생은 군호만 받았다. 그런데 고려시대로 가면 조금 까다로워진다. 중국식 봉작제도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봉작제란 주나라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공후 백자남의 자귀인 그리하여 왕자나 부마에게 그 자귀를 하사했다. 다만 서양의 봉작제와는 달리 자귀가 후손에게 계승은 되지 않았고 그 자식들은 사도 혹은 사공이라는 명예직만 하사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고려시대를 기점으로 하여 왕자들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는데 이는 고려시대부터 왕자들을 비롯한 왕족들에게 정치활동을 금했기 때문이다. 이를 흔히 종친불사라 하는데 신라 후기 왕족들이 정치에 관여하며 많은 문제를 초래했기 때문에 고려를 세운 태조가 왕족들의 정치를 철저하게 금했던 것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이런 종친불사 정책은 조선 왕조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진다. 통일신라 시대까지는 오히려 왕족인 성골이나 진골이어야만 높은 벼슬을 할 수 있었던 골품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고려 개국 후로는 정반대가 되었던 것이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의 왕족들은 고려 개국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정치활동의 일선에 서서 바쁜 삶을 살아갔지만 이후에는 그저 하는 일 없이 놀고 먹다가 생을 마감하면 그만이었다. 고려시대 이후 왕족들을 지칭하자면 딱 이런 상황이었다. 공주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성리학이 지배했던 조선시대에는 공주의 호칭도 나누어진다. 정비소생은 공주의 칭호를 받았고 후궁소생은 옹주라 했다. 반면 고려시대 때는 공주라는 칭호보다 궁주를 썼다. 궁에 살았다 해서 궁주임. 또 공주의 남편인 부마에게도 공후 백자남의 5등작 자귀를 내려주었다. 보통 백작이 내려졌는데 나중에 후작으로 승급하기도 했음. 뭐 그래봤자 모두 명예직일 뿐이지만 이는 사위도 자식과 같이 생각하던 당시 사회상이 반영된 모습이었다. 특이한 건 고려시대 공주의 남편들도 모두 똑같은 왕씨였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근친혼이었다. 헐. (100% 근친혼이었다). 중간에 최씨 무신정권 때 최충원의 아들이 희종의 딸과 결혼을 했던 사례가 유일한 예외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중에 최씨 정권이 끝나자 최충원 아들에게 내려줬던 직위를 폐한다. 이는 유일한 이성혼 사례가 될 뻔했는데 후대에 인정하지 않게 됐으므로 결국 고려 왕실은 100% 근친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왕실의 근친혼이 사라진 것은 13세기 후반 원나라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그런데 공주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사료에 잘 나오지 않는다.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공주에 대한 사료는 찾기 힘들다는. 기본적으로 종친불사에 부마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료가 많지 않지만 일부 기록을 통해 보자면 조선시대 공주가
일반 반가로 시집을 가면 그 시부모들은 며느리가 된 공주를 꽤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근친혼을 했기 때문에 공주가 시집을 왔다고 해도 시댁 입장에서는 똑같은 왕씨라 꿀릴 게 없지만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눈치를 아니 볼 수 없었고 감히 공주한테 시집살이를 어떻게 시키겠어. 또 공주와 결혼한 덕에 자기 자식의 출세길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이다. 대신 국가로부터 많은 재산과 혜택을 받긴 했지만 다만 조선시대에는 부인은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성리학적 마인드가 강했기 때문에 출가한 공주도 스스로 감내하면서 어느 정도 트러블을 완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추사 김정희의 기록을 보면 증조부 때에서 부마가 되는데 증조부가 죽으니 따라 죽은 화순옹주의 기록이 있다. 이때 화순옹주의 아버지였던 영조는 자살한 딸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한때 외면하기도 했지만 이후 생각이 바뀌어 열려문을 세워주기도 했다.